지역의 인구 감소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역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는 산학연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남 지역 620명 초등 돌봄 전담사 가운데 380여 명도 오늘 하루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데 대한 반발인데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바로 지역 여행업계입니다. 하반기 들어 관광객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인구 문제, 어제에 이어 오늘 첫 뉴스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고 인근 지역과 갈등, 반목만 남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인구 문제도 광역, 권역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중화학산업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 동부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주거 배후 지역에는 최근 10년 동안 유입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는 물론 동부권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말마다 반복되는 인구 쟁탈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도내 인구는 18,000여 명, 동부권 지자체들은 6천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광역만권 활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행정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인구 유입 대책을 공통사항으로 제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통합 등 규모의 경제가 제시되는 추세에 맞춰 지자체 사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동부권 지역의 광역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는 산학연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과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드는 노력이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 내 여건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로 고무돼 있는 순천시는 물론 동부권 내 농어촌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 결국 면적 대비 인구수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역시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지원폭을 넓혀 나가자는 겁니다. 정주 환경에 있어서 도시와 같은 농촌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 법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인구와 면적 등이 주요 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역시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할 경우 지자체 간 인구 쟁탈전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주목됩니다. 젊은 지역이란 상징성 못지않게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란 해결 과제를 껴안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구 대책 마련이 민선 7기 지자체들에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 전담사들이 최근 당국이 자신들의 고용 상태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봐줄 사람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그대로 교실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는 수업이 끝난 초교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20명을 포함해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는 12,000여 명. 오늘 이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은 교육당국에 자신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며 전국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이름은 반대한다! 이들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한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한 온종일 돌봄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 재정 여건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 등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도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제 근무를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 돌봄 교실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돌봄 민영화의 길로 가는 학교 돌봄을 강요한다면 전국 1만 2천 돌봄 전담사들은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전남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한 돌봄 전담사는 전체 62% 정도인 387명. 전남교육청은 오늘 하루 돌봄 교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와 교사들을 투입했습니다. 돌봄이 파업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 단체들은 교육부와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 교육당국은 곧 돌봄 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SM상선 광양터미널을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이 통합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M상선 노조는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SM상선 출신 직원 200여 명 전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것을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번 인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 승계 조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해 물류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통합 인수는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광양 송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국감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웅천 의원은 송보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임차인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갭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기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광양과 세종, 속초 등 9개 단지에서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뒤 기업 회생 신청을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바로 관광업계인데요. 관광 비즈니스의 형태도 이 같은 현실에 적응하며 빠르게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 현 시점 지역의 관광 산업은 과연 어떤 방향을 추구해가야 할까요? 김주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수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는 모두 683만 명. 지난해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올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지역 관광업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K관광이 해외 관광으로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인바운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저희도 K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패턴의 급격한 변화 추세 속에서 소수 집단의 여행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언택트 관광객들을 위한 남해안의 청정섬 관광 자원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리나 등 관광 인프라의 추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들이 계속 수립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규모로 마리나 시설들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수를 포함한 광양만권 주변 도시들 역시 체류용 관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관광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도 이제 함께 머리를 모아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오는 9일 돌산읍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관내 22개 수매장에서 지난해보다 377톤 증가한 1,434톤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신동진과 새일미가 아닌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